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글을 남기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성했던 내 블로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프로필 란이 있고요. 항상 그 아래쪽에 보면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글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제목과 본문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 글을 쓰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기 상단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제가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물음표 위에 이렇게 PC 화면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지금은 PC 화면 그리고 모바일 화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즘은 주로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볼 때도 글자가 잘리지 않게끔 입력을 해주면 훨씬 보는 사람도 보기가 좋겠죠. 자, 글을 작성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빈 공간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그리고 위에서 어떤 요소들을 추가해 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템플릿 중에서 내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시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떤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이 레이아웃대로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바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템플릿이 들어가고, 이 안에서 나는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일이 글자 크기, 모양, 이미지가 들어가는 구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템플릿의 내용을 바꿔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추천 템플릿 혹은 옆에 보시면 부분 템플릿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템플릿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부분 템플릿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글을 쓰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해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을 어떤 식으로 꾸며낼지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도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빈 화면에서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위쪽에 보면 제목이 들어가는 칸이고요. 아래쪽이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적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적고, 자, 이렇게 글을 적을 때 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왼쪽 상단에 우리 사진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글에 연관된 사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아까 템플릿 있던 곳 옆에 글감이라고 있습니다. 자, 글감에 보면요, 여기에서 사진이나 책, 영화 여러 가지들을 검색해서 그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관련 있는 검색어를 하나 검색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무료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출처와 함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넣은 이미지에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입력이 되고 내가 불러온 사진은 바로 출처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요. 사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의 리뷰를 쓴다 라고 할 때도 이곳에서 검색해서 이 책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책에서 검색한 상태로 눌러주면 이렇게 책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혹은 영화나 그리고 이렇게 쇼핑 뉴스까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링크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왼쪽 상단으로 보시면 사진 그리고 SNS에 있는 사진도 불러와서 넣을 수가 있고 사진과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여기 보시면 스티커라고 있죠. 그래서 스티커를 눌러서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올려보면 어떤 모양인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중에서 내가 하나 넣고 싶은 걸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 스티커도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스티커 옆에 인용구라고 있습니다. 자, 인용구는 이렇게 인용구 옆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디에서 인용된 글을 이 안에 넣거나 혹은 조금 더 강조해서 담고 싶다라고 할 때 인용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문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정말로 어디에선가 가지고 온 인용 문구를 넣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출처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구를 한번 넣었다가 다시 위쪽에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인용구 옆에 보면 구분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구분선은 내가 이렇게 글이나 사진을 입력하다가 뭔가 구분해야 할 때, 말 그대로 구분해야 할 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분선도 역시 옆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넣은 구분선도 역시 내가 선택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딘가를 다녀왔다, 그 장소를 기록하고 싶다라고 할 때 위쪽에 장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다녀온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다녀온 장소를 하나 골라서 추가 버튼 하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다가 기록해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소 옆에 보면 링크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링크를 먼저 눌러보게 되면 일단 권한 허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 글에서 바로 이동시키고 싶은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카드가 하나 생기고요. 이 상태로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링크를 여기 넣고 싶은데 이렇게 내용에서 그냥 바로 링크를 복사해 와서 이 내용에다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링크가 보이는 게 좀 지저분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 위쪽 상단의 링크에서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가기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제가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번역 버튼 옆에 링크 아이콘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URL을 넣고 체크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쓴 글자에서 링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넣었던 요소들은 언제든지 선택해서 이렇게 휴지통 모양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입력 커서가 있을 때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그냥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옆에 보시면 파일도, 내가 어떤 문서나 파일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이나 표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새롭게 생긴 게 이렇게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어디를 갔다 왔거나 하는 리뷰를 남길 때는 이렇게 내돈내산을 활용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신뢰 있는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블로그는 어떤 글이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글을 더 이렇게 남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위쪽에서 서체나 글씨 크기 혹은 뭐 글자 효과나 그리고 정렬도 이렇게 중간으로 바꾸겠다 라고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자만 선택해서 이렇게 바로 위에도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바꾸고, 자, 혹은 여기 위쪽에서 글자 배경색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글을 길게 썼는데 하나하나 다 선택하는 게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찍어 놓고 키보드에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렬을 중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다 중간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글을 다 쓴 뒤에는요, 여기 상단에 맞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제안이 나오게 되고, 내가 이렇게 고칠 거다라고 할 때는 수정 버튼, 아니다, 그냥 난 이렇게 쓸 거다 할 때는 제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맞춤법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 입력하고 이렇게 맞춤법까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발행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발행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장을 눌러놓으면 임시 저장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글쓰기에 들어와서 여기 저장 옆에를 눌러보면 다시 이 글을 불러와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행을 할 때는 발행 버튼 누르고 보시면 위쪽에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에서 어떤 게시판에 남길 건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개할 건지 아니면 내 블로그 이웃만 보게 할 건지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발행 설정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으면 좋겠다, 아니다 라는 부분 이곳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글이 어떤 키워드와 관련된 글인지 여기 태그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글이 담고 있는 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내 글의 어떤 핵심 키워드들, 이 글을 나타낼 수 있는 태그들을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행 시간을 현재로 할지 아니면 예약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라갈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현재로 해서 발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글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글을 수정할 때는 이 글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의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 연필 모양 수정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나 사진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사진 편집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크기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니면 자르기를 눌러서 내가 사진을 잘라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기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했으면 오른쪽 하단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필터도 있습니다.
필터나 보정으로 이 사진의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액자 혹은 이 사진에 서명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건 내가 올리는 사진이다 라는 거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러 명이 나온 사진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모자이크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모자이크 선택하셔서 여기서 네모로 할지 동그라미로 할지 한 다음에 모자이크 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가려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다시 X 눌러서 적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에 내가 어떤 텍스트나 스티커도 넣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마스크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메뉴 살펴보시면서 이 이미지에 추가한 후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사진도 저는 크기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 상태로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 자, 그러면 내가 편집한 게 이렇게 반영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 위에 보시면 여기 대표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내 블로그 글이 밖에 보여질 때 어떤 사진이 대표로 보여질지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선택해서 대표 사진을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수정이 완료된 후에도 오른쪽 상단 발행 버튼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내용 수정이 완료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서 글을 남기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아까 글을 올릴 때도 전체 공개할 건지 아니면 이웃 공개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블로그들을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이웃은요, 우리 아까 네이버 홈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선택했을 때 내 블로그 옆에 보시면 블로그 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 클릭해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주제들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 블로그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관심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블로그나 글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지털 거북이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기 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만들었던 블로그고, 실제로 아래쪽에 제 블로그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웃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웃 추가를 누르면 나만 이 사람을 이웃으로 해서 이 사람의 올리는 것들을 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이웃을 할 건지 신청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하면 받는 사람한테도 서로 이웃 신청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아래쪽에 내가 서로 이웃을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서로 이웃 신청이 완료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신청을 보고 수락을 하게 되면 서로 이웃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블로그를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글 남기기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블로그 앱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블로그 앱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내 블로그로 들어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내가 올렸던 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글을 쓰거나 수정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 블로그 모바일에서 글을 남길 때는 하단에 더하기 버튼 눌러보시면 블로그 글쓰기라고 있고요.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글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상단에 있던 메뉴들은 여기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색에 눌러보면 그 요소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성 입력도 있어서 마이크를 눌러서 내가 더 편하게 글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진을 여기 블로그에 넣으려고 할 때 이 사진을 다시 옮기고 넣고 하려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블로그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눌러서 제가 넣고자 하는 사진을 첨부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임시 저장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놓고 다시 PC에서 이 저장된 글을 불러와서 마저 이 사진에다가 글을 입력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방법, 그리고 이웃 추가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